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째 같은 기내 반입 여행 가방을 쓰고 계신가요? 공항을 수백 번 드나들며 보안 검색도 숱하게 통과했고이 정도면 딱 맞겠지 해서 큰맘 먹고 산 가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그 익숙한 답안이 기내에 함께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켜온 규정에 맞아 보이더라도 직원이 눈대으로 괜찮아 보이네요. 하고 넘어가 주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이제는 사람이 봐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가방 크기를 자동으로 재는 장치가 들어오면서 기계가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당신의 가방이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요금을 내고 맡겨야 하는 짐이 되는지까지 바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기계는 정해 없습니다. 손잡이가 1cm만 삐쭉 나와도 바퀴가 살짝 튀어나와도 이번만 봐드릴게요. 같은 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운 좋게 통과하는 일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작은 차이가 나중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번 변화가 단순히 새 규정 하나 생겼다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내 반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 판을 자듯 다시 정리되는 겁니다. 세월이 바뀌면 법도 바뀐다고 하지요. 2026년은 여행 상식이 달라지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규칙 가운데 첫 단추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질 규칙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고 가시면 공항에서 허둥대는 일도 줄고 괜한 시간 낭비나 뜻밖의 지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 이런 데서 딱 빛을 보지요. 자,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은 설레는 일이지만 준비가 든든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함께 천천히 정리해보지요. 첫 번째 규칙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기내 반입의 새로운 세계 공통 크기 이야기입니다. 이미 슬쩍 말씀드렸지만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 기준을 점점 한 방향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새 기준은 이렇게 또렷합니다. 높이 56cm, 너 36cm, 깊이 23cm.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퀴나 손잡이도 전부 포함이라는 점입니다. 겉만 딱 맞아 보여도 손잡이가 1cm 튀어나오면 그게 그대로 초과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그걸 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가방이 조금 커 보여도 카운터 직원이 A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 주기도 했습니다. 머리 위칸에 억지로 꾹 눌러서 어떻게든 들어가면 또 그냥 지나가기도 했지요. 운이 좋으면 통과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이후 특히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많은 공항에서 자동 스캔 장치가 보안 검색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기계가 밀렘 단위로 재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변화의 본질이 딱 드러납니다. 사람이 봐주는 여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계는 기준을 넘으면 그냥 거절합니다. 높이가 56이 아니라 57이거나 손잡이가 1cm만 나와도 기계는 가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칼같이 자르는 거지요. 이미 이런 일을 겪은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잘 써왔던 유명표의 좋은 기내 반입 가방이 새 스캔 장치 앞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항공사는 아예 기내 증칸 자체를 새 기준에 맞게 다시 설계하고 있다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가방은 앞으로 내 옆자리 여행 동반자가 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 있지요. 출발 전 작은 수고가 공항에서 큰 곤란을 막아줍니다. 가장 실천적인 방법 하나 꼭 기억하세요. 짐을 다 채운 상태로 가방을 재는 것입니다. 비어 있을 때는 멀쩡해도 꽉 채우면 모양이 불룩해지면서 2cm가 쉽게 늘어납니다.
바닥에서 줄자를 대고 바퀴와 손잡이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재보세요. 그리고 56, 36, 23을 단 0.5mm라도 5mm라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요즘은 전화기 하나로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방을 입체로 스캔해서 크기를 확인해주는 무료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어떤 것은 공항의 새 스캐너 환경을 흉내내서 통과 가능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전엔 대략 맞으면 됐지만 2026년부터는 대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준은 참고가 아니라 엄격한 규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규칙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더 현실적인 문제. 바로 무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크기만 맞추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무게까지 더 촘촘해진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규칙은요.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아니 이것까지요 하고 놀라기 쉬운 내용입니다. 바로 기내 반입의 무게 제한이 훨씬 엄격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머리 위 짐칸에만 들어가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크기만 맞으면 무게는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상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에도 아주 엄격한 무게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디에서 어떻게 무게를 재느냐입니다. 이제는 체크인 카운터에서만 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항들은 자동 체크인 기계 주변, 탑승구, 심지어 대기 공간에도 눈에 잘 띄지 않게 무게 측정 장치를 두기도 합니다. 탑승권 뽑으려고 가까이 갔을 뿐인데 내 가방 무게가 이미 기록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작은 배낭이나 손가방 그리고 거옷까지도 무게 합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서 짐을 나눠 담으면 시스템이 짐을 분산시키는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무게가 제한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탑승구에서 갑자기 짐기세요.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행길에 이런 일 당하면 기분이 확 꺾이지요. 말 그대로 낭패입니다. 물론 무게 제한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8kg, 어떤 데는 10kg, 또 어떤 곳은 12kg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하나입니다. 해가 갈수록 봐주는 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요. 그럼 대책은 뭘까요? 꼭 잡아야 할 요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휴대용 저울을 하나 챙기시는 겁니다. 여행용 가방 저울 말이지요. 자고 값도 그리 비싸지 않은데 공항에서 억울한 돈 나가는 걸 막아주는 살림꾼 같은 물건입니다. 공항 가기 전에 한번 재보고 돌아올 때 기념품 잔뜩 샀으면 다시 한번 재보고 이렇게만 해도 뜻밖의 요금 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는 무게를 똑똑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긴내 반입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비교적 무거운 물건을 겉옷 주머니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머니가 넉넉한 거옷이나 가디건 재킷은 이런 때 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욕심은 금물입니다. 과하면 티가 나고 오히려 탑승구에서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지요. 결국 2026년부터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무게로 딱 잘라 판단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두 번째 규칙일 뿐입니다. 다음 규칙은 더 생활에 밀착돼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그건 그냥 덤으로 들고 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개인 소지품 즉 두 번째, 가방이 더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규칙 이제 정말 많이들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개인 소지품이 더 작아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손가방이나 작은 배낭 하나쯤은 그냥 덤처럼 들고 타도 되는 분위기가 있었지요. 노트북 가방, 카메라 가방, 면세점 쇼핑백 같은 것도 스무원이 웃으며 넘어가주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이미 바뀌었고 앞으로는 더 확실히 바뀝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개인 소지품은 앞좌석 아래 공간에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대충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쏙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큰 배낭은 점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큼직한 쇼핑백이나 부피 큰 카메라 가방도 이제는 눈에 띄는 순간 추가 요금이나 제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까다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 기종마다 좌석 아래 공간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비행기에서는 들어가던 가안이 다른 비행기에서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 됐는데요.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 소지품의 정확한 크기를 공개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세로 40cm, 가로 30cm, 깊이 20cm 정도가 흔히 거론됩니다. 물론 더 엄격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여행객이 이 사실을 탑승구에서 걸려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시간도 없고 마음도 급하고 어쩌지 하며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소지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행도 결국 준비한 사람이 편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수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실천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소지품은 딱딱한 가방보다 부드러운 가방이 유리합니다. 부드러운 청가방이나 유연한 작은 배낭은 좌석 아래 공간에 맞춰 눌리고 접히기 때문에 겉보기엔 조금 커 보여도 실제로는 더 잘 들어갑니다. 딱딱한 가방은 모양이 고정돼 있어서 1cm만 걸려도 그대로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짐을 넣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무겁고 부피 큰 건 기내 반입 여행 가방 쪽으로 보내고 개인 소지품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넣으세요. 여권, 지갑, 이어폰, 접이식 물병, 가볍게 걸칠 거옷, 전자기기 정도가 딱 좋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 넣다 보면 가방이 배가 불러서 좌석 아래로 못 들어갑니다. 배부른 가방은 탑승구에서 혼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셋째, 손잡이가 크거나 금속 틀이 들어간 가방은 조심하세요. 조금만 튀어나와도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가 요금을 내거나 맡겨야 하는 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새 시대에서는 정말로 1cm 차이가 희비를 가릅니다. 작은 차이를 우습게 보면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규칙입니다. 크기, 무게, 개인 소지품까지.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만 챙기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규칙은 더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액체 반입 규정입니다. 100mm 된다더니 요즘은 2리터도 된다던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그 진짜 속사정을 다음 파트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요. 공항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고 또 가장 억울한 손해가 나기 쉬운 주제입니다. 바로 액체 반입 규정입니다. 액체는 100mm 이하만 된다는 말을 우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요. 그런데 또 어디서는 요즘은 큰 병도 된다더라.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속이 답답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항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딱 넘어가는 시기라서 어떤 공항은 새 장비를 쓰고 어떤 공항은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특히 유럽의 여러 공항에서는 이미 정밀 촬영 스캐너가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가방 안을 더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예전처럼 액체나 전자기기를 따로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이론상 최대 1리터짜리 병도 가방 안에 넣고 통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세상 좋아졌다 싶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공항이 장비를 갖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발하는 공항에서는 750mm 물병이나 평소 쓰던 샴푸, 크림이 그냥 통과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환승공항이 예전 규정 즉 100mm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전부 압수될 수 있고 한 번 빼앗기면 되돌려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출발지에서 괜찮았다는 사실은 환승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액체 규정이 완화됐다는 말이 통하려면 여정에 포함된 모든 공항이 새 스캐너를 쓰는 경우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예전 규정을 쓰는 공항이 끼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100m 제한이 다시 현실이 됩니다. 모르고 갔다가 고가의 화장품, 새로 산 향수, 비싼 크림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속이 쓰리지요.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모르는 게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예상치 못한 사고를 피하는 실천 조언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한 고체 형태 제품을 고르세요. 고체 샴푸, 고체 비누는 물론이고 고체 형태의 겨드랑이 냄새 억제나 치약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체 향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액체 규정 대상이 아닐 때가 많고 무엇보다 새거나 터질 걱정이 적습니다. 여행은 짐이 세면 마음도 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둘째, 지퍼 달린 투명 봉투를 준비하세요. 어떤 공항은 꼭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예전 규정을 적용하는 곳에서는 액체류를 한눈에 보이게 모아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봉투가 없으면 검사 시간이 길어지고 심하면 탑승 시간에 쫓겨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간은 금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승이 있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환승 공항이 새 스캐너를 쓰는지 아니면 예전 100m 규정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확실히 모르겠다면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비싼 크림 하나 잃는 것보다 차라리 짐 하나 맡기는 비용이 덜 아플 때도 있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여행에서는 정말 진리입니다. 자, 액체 규정은 이제 세계 공통이라기보다 공항마다 다른 지역 규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요. 다음 규칙은요. 보안 검색대에서 실제로 겪는 분들이 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자기기는 전원이 켜져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갑자기 켜보라네요. 그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규칙은 보안 검색대에서 갑자기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보조 배터리를 트레이에 올려놓았는데 직원이 하나를 집어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전원 한번 켜주세요. 네, 이 규칙은 이미 여러 나라 공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 전원이 안 켜지는 전자기기는 기내 반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그 물건이 진짜 전자기기인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의심의 대상이 되기 쉽지요. 그래서 특히 미국, 영국 같은 곳을 비롯해 국제선이나 추가 보안 검사가 많은 노선에서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있거나 노트북에 충전이 거의 없거나 카메라가 켜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압수되거나 심하면 가지고 이동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했다가 진짜로 당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원이 켜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용량의 상한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숫자를 잘 안 보시는데요. 앞으로는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핵심 단위는 와트시워입니다. 대체로 많은 항공사들이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리튬 배터리를 100W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전 신고를 하면 160W까지 허용하기도 하지만 항공사마다 다르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보조 배터리 중에도 나도 모르게 상한에 걸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흔한 밀리아머짜리 보조 배터리는 전압 조건에 따라 대략 100W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이만이라도 표시를 꼭 봐야 하고요. 더 큰 용량을 들고 계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반입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표시는 글씨가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조 배터리 본체를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런 식의 표기가 있습니다. MA3.7V99 ATI에 같은 표시 말이지요.
여기서 WH의 숫자가 100을 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시가 아예 없거나 100을 넘는다면 안전하게 안 가져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뭐 아니면 도로 공항에서 시험해 볼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 하나, 모든 전자기기는 출발 전에 충분히 충전해 두라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나서 충전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탑승 전에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전원이 안 켜지면 사정 설명할 결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충전이야말로 가장 값싸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준비는 미리, 후회는 나중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 5번째 규칙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원은 켜져야 하고 배터리 용량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조 배터리만 조심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6번째 규칙은 그 생각을 한 번 더 뒤집습니다. 바로 배터리가 달린 스마트 여행 가방 이야기입니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으면 아예 들고 다니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6번째 규칙은요. 특히 요즘 새로 여행 가방을 사신 분들이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바로 스마트 여행 가방의 내장 배터리 규정이 더 엄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USB 충전 구멍이 달려있다든지 위치 추적 기능이 있다든지 무게를 재는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편리한 기능이 붙은 여행 가방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터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터리가 내장돼 있으면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 여행 가방은 기내 반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경우에는 맡기는 짐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안전에서 리튬 배터리는 늘 예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꺼내서 조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배터리가 가방 속에 봉인돼 있으면 통제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16년부터는 이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도구 없이 빠르게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검사에서 배터리 꺼내보세요 했을 때 몇 초 안에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배터리가 밀봉돼 있거나 분리 방법을 모르거나 나사 풀어야 꺼낼 수 있는 형태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이미 여러 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 여행 가방은 전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조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규정에 맞추려고 가방 옆에 클립이나 버튼식 배터리 칸을 만들어서 탑승 직전에 배터리를 쏙 빼낼 수 있는 모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 가방 배터리가 분리 가능한지 출발 전에 확인하는 것, 이걸 모르고 공항에 가면 그때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실천 요령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여행 전에 집에서 가방을 한번 열어보시고 배터리 위치와 분리 방법을 실제로 해보세요. 알고는 있는 데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해봐야 합니다. 몸이 기억해야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둘째, 분리한 배터리는 가방 안에 넣어두지 말고 본인 가방에 따로 들고 다니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즉시 꺼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셋째, 보안 검색대에서 요청이 오면 배터리를 꺼내 보여주시면서 여기 배터리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면 불필요한 실란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스마트 여행 가방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비상 상황에서 조치가 어려운 배터리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안전이 걸린 문제라서 앞으로도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배터리 규정까지 잘 넘겼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7번째 규칙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마지막 큰 벽이 나옵니다. 바로 머리 위 짐칸, 기내 수납 공간 자리 싸움입니다. 예전엔 얼추 다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탑승 순서에 따라 짐이 갑자기 맡겨질 수도 있거든요. 다음 파트에서 그 현실적인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규칙은요.
앞에 규칙들을 다 지켜도 마지막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머리 위 증칸 긴 수납 공간을 둘러싼 조용한 전쟁입니다. 크기도 맞췄고 무게도 맞췄고 액체도 정리했고 배터리도 확인했는데 막상 비행기에 타려는 순간 짐칸이 꽉 찼습니다. 맡기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어딘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적당히 들고 탔고 짐칸도 대충은 들어가겠지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좌석은 늘 만석에 가깝고 항공사들은 여러 서비스를 유료로 돌리면서 승객들이 가능한 한 기내에 더 많은 짐을 들고 타려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기내에는 기내 반입 여행 가방에 큰 배낭 거기에 추가 가방까지 들고 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짐칸이 남을 리가 없지요.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탑승이 뒤쪽 그룹이면 짐칸이 이미 다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건 드은 일이 아니라 요즘은 흔한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머리 위에 짐을 못 올려서 탑승구에서 갑자기 맡기는 짐으로 돌려집니다. 시간도 선택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잠금 장치 잠글 여유도 없이 급하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요. 만약 그 안에 카메라, 노트북, 깨지기 쉬운 물건, 중요한 약이 들어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수납 부족 때문에 짐이 다른 비행기로 넘어가거나 도착이 늦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내 수납 공간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온 사람이 임자가 되는 상황이지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요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여행하는 분이 있다면 가능할 때 기내 반입 여행 가방을 2개에서 하나로 줄이는 것을 고민해보세요. 가방 수가 줄면 짐칸에 들어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큰 가방 하나가 답이라는 뜻은 아니고 전체 짐의 형태를 단순하게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납 공간 싸움에서는 단순함이 힘입니다. 둘째, 좌석 아래에 확실히 들어가는 부드러운 가방을 하나 꼭 준비하세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여권, 지갑, 충전기, 상비약, 안경, 얇은 거옷, 그리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속옷 한 벌 정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이 가방에 넣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 위 짐칸이 없어도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귀중한 건 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만약 오늘은 사람도 많고 내 가방이 혹시 맡겨질 수도 있겠다 싶으면 비중품을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작은 보조 가방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탑승구에서 갑자기 맡기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서둘러 빼내야 합니다. 그때 보조 가방이 있으면 손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런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여행은 마음이 편해야 길도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7번째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머리 위 짐칸은 이제 공간이 아니라 특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눈치 못 채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8번째 규칙인데요. 바로 기내로 들고 탈 수 있는 전자, 기기 개수 자체를 제한하는 흐름입니다. 전원만 켜지면 되지가 아니라 몇 개를 들고 타느냐도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보안 검색에서 갑자기 발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이라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8번째 규칙은 겉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바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전자, 기기 총 개수가 제한되는 흐름입니다. 배터리 용량만 맞추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몇 개를 들고 타느냐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안 검색에서 갑자기 멈춰서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당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게 뭐 많아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천천히 세워보시지요. 휴대전화 하나, 예비 휴대전화 하나, 노트북 하나, 태블릿 하나, 카메라 하나, 스마트워치 하나, 무선 이어폰 하나, 보조 배터리 하나, 충전기들, 마우스,
휴대용 손전 등 외장 저장 장치 여기까지 오면 벌써 숫자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본인은 별것도 안 들고 다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준에 다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더 까다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길게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끝나고 왜 안 되는지 자세히 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합니다. 뭘 빼야 하지? 어디에 맡겨야 하지? 시간은 없고 뒤에는 줄이 길고 마음은 급해지고 그때부터 여행의 첫 단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준비만 해두면 됩니다. 첫째, 주요 전자기기 특히 보조 배터리, 카메라, 노트북 등 기기 정보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세요. 제품 표기나 배터리 용량 표기 같은 것 말이지요. 혹시 질문을 받았을 때의 기기입니다 하고 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 불필요한 실랑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둘째, 가능하면 배터리가 들어간 기기를 15개 이상 들고 이동하는 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필요해서 여러 개를 가져가야 한다면 그중 일부는 맡기는 짐으로 보낼 수 있는지다만 배터리 규정 때문에 맡길 수 없는 것도 있으니 출발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항에서 정리하지 말고 집에서 정리하라입니다. 공항은 이미 마음이 분주한 곳이니 거기서 뭔가를 뒤집어 정리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요. 셋째, 여행에서 전자기기는 많을수록 편해 보이지만 2026년 이후에는 오히려 그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긴 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야기를 묶어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2026년 이후 비행기 여행은 예전처럼 대충 맞추고 말로 조정하고 운 좋으면 넘어가는 구조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모든 짐이 기계로 스캔되고 재고 기록되고 판정됩니다. 기계는 사정을 모릅니다. 뛰어와서 급하다는 이야기. 오래 써온 가방이라는 사연. 내용물이 책분이라는 설명. 그런 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봅니다. 그러니 공항은 앞으로 더더욱 밀리 단위의 관리 구역이 되고 여행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준비와 지식과 침착함으로 치르는 시험지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을 미리 알고 집에서 한 번만 점검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여행은 여전히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항공사들이 크게 떠들지는 않지만 꼭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변에 이사하듯 짐 싸는 분 한 분쯤 떠오르시죠? 그런 분께의 이야기를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가장 놀라웠던 규칙이 무엇이었는지, 자동 측정 장치였는지, 숨어있는 무게 측정이었는지, 액체 규정의 공항별 차이였는지 아니면 전자기기 개수 제한이었는지요. 다음 비행 여러분이 더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